저는 진행 맡고 있는 구목입니다. 네, 전수임으로 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부터 먼저 소개시켜주세요. 네, 제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저희 태양님이셔서 이분의 그런 태양, 위대한 최고 조명 영도자 임종석 제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종석입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계신 분, 여러분도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필이면 일식 중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운영한 지 한 4번째 정도거든요, 이게. 그러시구나. 지금까지 모셨던 분들 중에 네. 가장 완벽한 복장을 하고 오셨어요. 네. 아, 이 네. 더민주 힐링캠프의 정말 최적의 복장이십니다, 여러분들. 아, 그래요? 네. 지지난주였었나요? 우리 광명 시장님께서는 수트를 입고 오셔가지고. 인력에서 근데 여기에 수트에. 역시 감이 떨어지시네. 여기 재미가 시장님? 수 틀린 거지? 수틀린 거지. 시작부터 벌써 기가 빨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웬만해서는 남성분들한테 기 안 빨리는데. 근데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예. 왜 뜬금없는 투샷? 보통 한 분씩 모시거든요. 이게 아니, 다 최고 존엄 영도자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친구 컨셉으로 내가 박찬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 컨셉 한번 가고 싶다. 박찬대 부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최고 존엄 영도자는 다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두 분 투샷 오늘 친구 컨셉으로 같이 모시게 됐습니다. 약간 틀린 얘기가 이 최고 컨셉이 아니라 나보다 약간 생긴 게 떨어지니까 자신감 있게 같이 나와야 내가 조금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셨지요. 네, 박찬대 의원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시는데 제가 그 어두운 얼굴 피기 위해서 오늘 어제 발렌타인데이였잖아요. 네, 제가 여자니까 남자 제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이 속안에 포장도 네, 예쁘게 했는데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네, 예쁘게 포장. 진짜 초콜릿이에요. 진짜 초콜릿이에요. 잠깐. 잘 저도 먹겠습니다. 방송인데요? 네. 끝난 다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중요한 주인공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사랑의 마음을 담아 초콜릿 드렸습니다. 근데 촉 치고 지나갔는데 사실 진짜 친구 사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친구 특집으로 모셨고요. 네네네. 일단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처음 개국 방송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방문이세요. 예, 지금 금요미스테리 출연하고 나서 오늘 두 번째인데, 산속에다 이렇게 캠핑장이 너무 아름답게 있어가지고,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독한 컨셉. 여기 산이 무슨 산인가요? 여기 수원산. 수원산. 나는 아니지. 경기도 정성산이지, 서비스, 정성산. 경기도 서비스 센터산으로 알고, 에 올라오다 보니까 땀이 나고 그리고 또 서비스 센터장은 산에 와서 우리 등산하면은 가장 맛있게 먹는 게 뭐예요? 라면이요. 라면하고 믹스커피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믹스커피 이렇게 준비를 해와가지고 역시 우리 또 친구를 켜지지도 않아. 들어온다. 여러분 보이시죠? 커피를 한 잔 좀 타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이 최고위원님 친구가 사실 수원까지 와서 이렇게 촬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믿음직스럽고 센터장이 그리고 친구를 또 존경하지 않나 생각되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박찬대 최고 같은 경우는 이 사심이 없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친구라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커피를 특별히 미리 싸왔어요. 이야, 주머니를 야. 보내셨어요. 자, 이 커피는 또 이 산에 와서는 뭐 그쵸. 수저까지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한 개씩 이거로 저어주세요. 그게 멋지죠. 다른 거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저어드릴 수밖에 완벽합니다, 진짜. 없어요. 어쩜 이렇게 우리 태양님께서 이렇게 완벽하십니까? 진짜. 이 숲에서 태양님이라 그러지 마세요. 자꾸 오늘 해도 안 떴는데 별로. 여기 태양이 계시잖아요. 해 떴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네. 나는 아까 태양님이라 그래서
아,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구나 생각했죠. 아유, 네. 그렇소 보자. 우리 눈부신 태양님. 물 잘 끓고 있네요. 팔팔한데요? 예. 역시 이따 뺨 한번 최고 잡아야겠다. 영도자는 최고 5초 이렇게. 만에 머리를 아니야. 태어나는 능력도 있으시거든요. 그럼요. 예, 존엄하고 5초 친한 걸 만에 보이는데 뭐 뺨 한번. 나중에는 나뭇잎으로 이렇게 그 강도 건너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산에 왔을 때는 사실 이 봉지로도 졌지만은 나뭇가지 하나 좀 잘라 오실래요? 네, 부장님 안 잘라 우리 센터장님 과몰입 하셔가지고 지금. 빨리 잘라 지금.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 이걸로 지금. 이거로 저어주세요. 어, 야, 이게 진짜 산에서 먹는 커피는 야, 공기도 이게 뭐 다르고 역시 우리 다릅니다. 구봉기 소장님 네. 경기도 와가지고 참 이 서비스 하시네요. 고생하신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사는 것 같다. 와. 대한민국의 최고 변호사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태양님 다릅니다. 우리 전승희 변호사님 우리 최고 한잔하시고 존엄이 말아주신 커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좀 현찮지만 난 많이 적어줘. 찬데 더운데 가리지 않고 예. 오신 우리 박찬대 최고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내 거는 좀 골고루 섞이기에 오래오래 섞겠습니다. 예, 이쯤에서 찬데 더운데 가리지 않는 최고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당은 지금 처음 오시고 아, 힐링도 예. 처음 오셨잖아요. 좀 네. 어떠세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름이 경기도당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네, 맞아요. 서비스 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천 지당 소속인데 마치 동사무소에 있다가 주민복지센터에 온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유다. 네, 잘하네요. 네. 역시 동사무소에 저는 근무했는데 그 옆에 동에 갔더니 거기는 주민복지센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당이 서비스 센터라고 이름을 짓고 도당위원장이 센터장으로 바뀐 걸 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구나. 분명히 이것은 우리 센터장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거 아니지? 여기서 머리 나온 거 아니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아재 개그 외에는 할 줄 몰랐는데 최고위원 되니까 말에 있어서 이 품격이 올라갔어. 사람은 안 그런데 말에 품격이 올라갔어. 지금까지는 멋지신데?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귄 지 오래됐는데요. 칭찬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나도 사실 아까 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줘가지고 아니 왜 이래 막 속으로 그랬던데 우리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서로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낯간지러운 칭찬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이게 당연하지. 당연한 시간을 하시는 걸로. 지금 나 농담한 거 알지? 알지? 당연하지. 센터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아, 예. 싶었어요. 네, 두 번째 오셨는데 네. 저희가 사실 거의 개문발차 하듯이 진짜 막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뒤에 배경도 이번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배경이라니 이게 아니 산인데. 네. 레알. 구봉기 시장 제 지독한 컨셉 진짜. 우리 지금 서비스 센터 산에 온 거야. 저 여기까지 올라오느냐고 땀이 따나요? 땀이 따나. 야, 빨리 선수가 우리 태양님 땀 흘리셔서 빨리 선수가 없어 선수가. 자, 저도 컨셉에 다시 몰입하고. 네. 우리 태양님 땀 흘리셨잖아. 땀 닦아드려야지. 저 진행을 좀. 네. 네. 아니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한 달 네. 정도 운영을 했어요. 한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혹시 경기도당 이제 유튜브 이름이 더민주잖아요. 예. 더민주 관련해서 다른 루트로 좀 얘기 듣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없죠. 아니요. 아니, 진짜 없다고요?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저도 유튜브 방송을 잘 안 보다가 최근에 더민주라는 이 컨셉이 있길래 한번 들어가 봤더니 너무 재밌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진행자를 누가 섭외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구봉기 전수미라 그랬는데 또 네가 했구나. 이분들이 진행을 너무 잘하셔. 그래서 야 이분들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방송가 아닌가 생각되고 거기에다가 또 서비스 센터장 얼마나 잘합니까? 전화님 최고이시죠? 네, 엄청난 컨셉에 엄청난 갈등이 있거든요. 아마 나날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제 더민주가 관객들 보세요. 감사합니다. 만여 명 오셨잖아요. 만여 명. 박수! 이
방송국이 이렇게 커요. 아니 앉아 계시지 못해 서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좌석이 많은데도 서 계실 정도니까 너무 대단한 죄송합니다. 거죠. 센터장님 자랑할 거 있어요. 말씀하시고 예, 아니요, 자랑할 예, 게 예. 우리 의원님한테도 자랑할 건데 네, 네. 저희 더민주가 개국하고 나서 기동력을 발휘해서 현장 나가자. 맞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저희 그 민주당 이번에 장애 투쟁 첫 번째 예. 할 때 그때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인터뷰도 하고 시민분들. 쇼츠 만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제작 중이에요. 빨리 센터장님부터 우리 태양님부터 쇼츠 빨리 제작해서 보내드리세요, PD님. 오케이. 저희 이번 주에 어디 나갔다 왔는지 아세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전장현 시위원장. 그래요? 네. 나가니까 시민들이 그래 민주당이 이런 데 와야지 하면서요 다 박수 쳐주세요. 대환영을 네, 맞아요. 자랑 많이 하고 다니시라고. 네. 예. 아니, 거기까지 가셨는지는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현장에 생동감 있는 현장들을 찍어가지고, 네. 이 여러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뭐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전장현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특권이다. 네,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셨다니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와, 자랑 성공! 우리 태양님. 아니, 저는 이제 어. 지금 저기 로텐도 농성장에 있다가 와가지고 네. 그 현장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오늘 15일 차? 그렇죠. 예, 15일 차인데 그렇죠. 우리가 2월 1일부터 네, 시작이 됐으니까 네, 네. 오늘이 15일. 네. 예, 보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저번에 이제 가결이 되어서 네. 가결되었고. 이제 헌재에서 이제 아마 심사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현재 90명 정도가 이제 연대하고 10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하루씩 책임을 지는데 오늘은 이제 저한테 주어져 있는 두 번째인데요. 본청 들어갈 때마다 거기 앉아 있는 우리 의원 동지들의 행동과 지금 함께 해 나가고 있거든요. 역시. 그럼 끝나고 가시겠네요, 로텐도 홀로? 네, 예. 밤샘 농성인 거잖아요. 이제. 끝난 건 아니고? 아니요. 저 일정은 끝났어요. 저는 일정은 끝났는데. 네, 끝나시고 오셨죠. 그러니까 조마다 좀 다양한 형태로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유튜브 방송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또 토론을 하기도 하고 시위 또 구호를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다행인 게 센터장님한테 조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 센터장님이 로텐도 가시면 저희가 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당번이 언제 돼요, 당번이? 아니, 저 당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도 조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이름을 올려놓고, 네. 예, 가가지고 열심히 이거는 못하고, 이름만 올려놨죠. 그럼 더민주가 그러면은 네. 저희 이제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한번 로텐도를 가서 그러죠. 네, 한번 네, 취재를 그렇게 싹 해서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예, 취재를 예. 해주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아니, 이제 자랑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두 분이 친구 사이라고 처음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실제 네. 친구 사이예요. 어떻게 알게 된 인연이신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만나는지 다들 뭐, 너무 궁금해하세요. 원래 사회에서는 10살 차이까지는 친구로 지내니까요.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얼굴을 연상이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좀 젊어 보이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 65년 똑같아요. 완전 동갑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5월생이니까. 치밀하게 따지시죠. 5월생. 나 5월 10일. 자, 오늘 제가 며칠? 짜장면을 동안인 게 더 좋잖아요. 좀 천천히 태어났어요. 22일. 사진은 서열입니다. 그래서 얼굴 주름살이 더 많잖아요. 이 친구가 원래 팽팽한데 아까도 말했듯이 요새 좀 순환을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뭐 얼마나 어려 보이는데 귀엽잖아. 네, 스킨십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새 최고 존엄하고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거는 뺨을 만지는 거더라고. 처음 만난 건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리가 마포에서 그때 처음 봤었나? 마포보다 수원에서 보궐선거 때. 그렇지. 네, 보궐선거 때 이제 8달에서. 그때 8달에 현재는 이제 김영진 의원이죠. 여기에 그때 이제 손학규 전 대표께서 보궐선거에 나오셨었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돕다가 너무 녹록지 않아가지고 이제 모텔 하나 잡아가지고 13일 동안 뛰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친구 처음 만났고, 근데 대개들 이제 건성으로 선거운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박찬대 친구는 너무 진정성 있게 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나 같은 놈이 또 있네. 오늘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진짜 열심히 뛰는 사람 별로 없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애들은 내가 아래로 둘 수는 없고 친구로 새기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했고, 두 번째 만나면 오늘 이렇게 산에 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서비스 센터 산에 왔는데 이 만덕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만덕산 어디 있어요? 강진, 전남 강진에 강진에 있지. 강진에 있는데 거기에 수도하러 올라오셨더라고. 아니 거기 계셨어요 거기에? 저도 올라갔지요. 보통 그 고뇌가 있을 때 가잖아요. 고뇌가 고뇌에 찬 고뇌가 사람을 아니라 만나러 갔던 거죠. 그렇지. 완전히 고뇌 차다 썩어 뭉들어질 때까지 계신 분이 거기 있었어요. 누구예요? 만덕산에는 생각나는 제가 분은 없어요? 짧아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 잘 모르니까 짧아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누구예요? 손학규. 그때 전남도지사가 맞아. 이낙연. 네, 그래가지고 저 거기 올라가서 또 같이 조우를 하고 참 어려운 시기였죠 그때 당시가. 그리고 뭐 야인이었고. 그때 이제 몇 사람이 같이 갔는데 우리 그 동갑내기 친구가 또 친한 친구 하나 더 있어가지고 김병욱, 임종성, 박찬대. 근데 그때가 2016년 1월 1일이에요. 2016년도면 20대 국회가 있었잖아요. 4월 달에. 네네네. 4월 13일 날 국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1월, 2월, 3월, 그다음에 4월 이렇게 하면 한 100일 정도가 남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민주당에서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에요. 오지. 김병욱 의원은 분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책당 아래 분당. 그다음에 저기 우리 임종성 센터장은 경기도 광주. 아. 신익희 선생 이후에 붙은 사람이 없다는. 네. 그다음에 저는 인천 연수구인데 여기는 헌정사상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돼 보지 못한 지역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갑내기 친구 셋이서 결심을 했는데 우리가 1월 1일 날 좀 의미 있는 산행을 한번 하자. 그래서 어디를 갈까 했을 때 그때 이제 만덕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만덕산에 셋이 같이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갖고 또 거기 같이 참석했던 사람이 우리 어기구 의원이 넷이 있었는데 어기구도 충청도 당진 쉬운 지역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때 다 같이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되게 좋아요. 어기구 의원 같은 경우 이 대개 약속을 어기는데 여러분 지금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알래스카 한파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덕산 길을 받고 네 사람이 다 당선됐어. 이제 맛집이다. 맛집으로 근데 소문난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했고 20대 첫 출발을 네 명이 같이 한 거죠. 그리고 어려운 때 되신 게 맞아요. 21대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이 최대 팽창을 한 그렇죠. 때였고 네. 그 전에 진짜 어려운 거 맞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그럼 정말 많이 하셨겠어요. 제가 지금 뭐랄까 소름 돋았어요. 말씀하실 때 그게 제 동지들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원외에서 지금 네. 야인으로 하면서 캠프 고생하신 높고 막 네. 캠프에서 밤새 가면서 하고 자원봉사하고 막 모여서 두 분이서 술 한잔 하면서도 막 이런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그럼요. 같이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그때는 서로 우리 다 같이 들어오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죠. 왜냐면 어려운 지역이니까 야 나는 들어가도 쟤네들은 들어올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전에 봤던 데가 팔달인데 남경필 지사 부자가 7선을 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용진 의원 그 위에 발군의 실력을 보였잖아요. 그쵸, 뭐 그쵸. 전략위원장에 대선 때는 사무총장에 맞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상황실장까지 맡고 하는 그 김용진을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팔달구 저기는
남경필 부자가 7선을 한 지역인데 그렇죠. 저렇게 지역위원장만 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임종성 의원 봤더니 경기도 광주인데 신익희 선생 이후에 대가 끊어져 있잖아요. 민주당 여긴 되겠나. 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다음에 김병욱도 거기 손학규나 한번 어떻게 된 거지. 김병욱이가 되겠냐. 근데 나도 보니까 얘네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특히 김병욱 의원은요 나랑 친해가지고 내 전화를 했어. 나 저기 연수구로 출마하려고 그랬더니 병욱이가 딱 말리더라고. 그러지 말고 경기도 적당한 곳이나 경북 지역 쪽에 지역구를 잡아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너는 왜 분당에서 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분당에서 산 지가 몇십 년이 됐다.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 민주당의 밭을 내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는데 나도 한 번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난 연수구에서 하고 싶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걱정을 하면서 20대 총선을 치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영진이까지 다 붙은 거잖아. 그것도 다 어려운 지역에서 어머.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사실 도전이었고 맞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형편없는 성적으로 붙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저예요, 저. 저는 그때 214표, 214표 차이. 우와. 어제 이제 뭐 2월 14일 했었잖아요. 214표. 저는 이제 2월 14일만 되면 발렌타이가 중요하지 않아. 214표가 중요한데 214표는 뭐냐면 혹시 그 영화 영웅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네. 그 안중근 이사가 노래하잖아요.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그게 제 18번이거든요. 아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그 노래를 노래 2년 잘하지. 내내 부르고 당선이 딱 저 됐는데 BGM 좀 준비. 214표를 이긴 거야. 이 214표의 의미가 뭔가 했더니 안중근 의사 노래를 2년 내내 불렀는데 그리고서 당선이 딱 되고 나서 보니까 214표로 이겼는데 그 표가 민주당 최소 격차 당선 표였고요. 그래서 제가 딱 당선이 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당선이 되면서 우리가 123석 대 122석으로 한 석 차이로 우리가 1당이 돼요. 딱 한 석. 와. 제가 이기면서. 근데 와. 이기면서라는데 나는 역시 강주에서 이기니까 어? 우리 당이 1당이 되는구나. 이랬는데 일단 자기 위주로 지금. 아니 자기 몇 표 차이로 이겼어. 나는 압도적이지. 그러니까 214표는요 제가 문을 닫고 들어온 표거든요. 내가 214표로 당선이 되면서 문을 딱 닫으면서 아니, 한 석 차이로 1당이 되고 평상시에 진짜 열심히 하면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이게 이 현찮게 운동을 하고 지역과를 좀 촘촘하게 관리를 안 하면은 어렵게 들어와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지. 아니 이게 지금이니까 웃으면서 두 분 말씀을 하시지. 당시에는. 이거 보세요. 개표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면은요 빨리 우와 하고 나서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결과가 안 나와. 214명은요. 새벽 4시 반에 당선증 받고 5시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그 진짜 214표로 붙을 때 내가 득표했던 게 40.3%거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역시 지역 관리를 잘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선거 때 예비 후보 때부터 한 몇 개월을 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번 도전이 마지막이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했고 매일 진짜 새벽 1시까지 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 술도 많이 마셨고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사실은. 너무 아픈데 체인 줄 알고 한의원 가서 잠깐 침 맞고 그냥 소화제 먹고 등 뜯겨달라 그러고 이게 매일 반복을 해요. 그게 5개월 가까이를 그렇고 반복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무식했던 게 병원에 가서 피 검사해가지고 아 요게 염증이 있어서 그랬다 그랬으면 한 하루 이틀만 굶었으면은 이상 없이 될 거를 그 병을 키운 거죠. 왜냐면 내가 이번에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경기도 광주는 민주당이 깃발을 꽂기가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 아픈 거를 고통을 참고서는 하다가 당선되고 나서 바로 병원 간다 그랬는데 당선 인사를 다녀야 되니까 또 인사다니다. 그러다 이제 전라도 광주에 이제 우리가 1박 2일 워크숍을 갔었는데 5.18 전야제부터 해가지고 1박 2일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올라오다가 쓰러진 거죠. 그래가지고 한 달 입원 하면서 이 몸매도
만들어지고 아니 갑자기 긍정적이고 술도 끊게 되고 이 만들어진 몸매가 이 정도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의 상상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그러니까 하셨을 것 너무 같아요. 힘들었었거든 그때도. 맞아요. 저도 그날 죽을 고비를 넘기. 저희도 그날 기억하는 게 2016년도 4월 13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월 14일 됐을 때 딱 한 석 차이로 우리가 일당이 돼서 굉장히 감격적이었는데 그때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옥새 들고 나르샤 사건이 벌어지기 맞아. 전에 맞아. 벌어지기 전에 쟤네가 180석을 먹는다, 200석을 먹는다 해서 맞아요. 그런 우리가 거 있었어요.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어. 또 우리 좌절감이 얼마나 컸냐면 어. 2014년 4월 16일 날 네. 우리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6월 4일 날 지방선거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맞아요. 그 좌절감이 거의 2년간을 끌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2개월 정도 끌어온 거죠. 그리고 나서 2015년 말 2016년 초까지만 해도 절대적으로 국힘당이 이길 것이다. 이런 맞아. 인식이 팽배하던 상황에서 그렇죠. 기적적으로 우리가 일당이 되잖아요. 근데 또 호남에서는 또 우리가 심판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가 일당이 되고 나서 그리고서 이제 5월 17일 날 5.18 전야제 참석을 하면서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광주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광주 그 같이 하고 그리고 올라올 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엎드려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딱 쓰러진 거죠. 어디서? 휴게소에서. 어머나.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잠깐 들렀는데 차 안에서 참다 못 참아가지고 차 좀 세워달라 그래가지고 먼저.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친구 밖에 데리고 나갔는데 그때 이제 뭐였냐면 그때 저기 그 우리 전현희 의원이 네. 호두과자를 돌렸는데 그거를 먹고 아픈 줄 알고 전현희 의원은 사색이 됐지. 막 등 두드려주고 우리 남자들 특히 못 참는 고통이 있을 때 꼬리뼈 두드려주잖아요. 맞아요. 그것까지 했다니까 꼬리뼈까지 두드려주고 등 두드리고 했는데 결국 30분 넘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그 날짜로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몸을 돌보지 않고 선거운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기적을 일으킨 거죠. 안 그랬으면 한 200표 정도 이겼을 텐데 압도적으로 이겼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몸 상할 정도로 못해가지고 겨우 214표 차이로 이겼던 것이에요. 이게 딱 그런 거잖아요. 시험 같은 거 볼 때 절대평가할 때 60점 커트라인이라고 하면은 80점 맞은 친구한테 뭘 그렇게 힘을 써? 난 62점으로 당선됐는데. 이런 거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정말 그 당일날 그 기억이 나요. 우리가 수요일날 항상 투표를 하잖아요. 수요일날 투표를 하는데 6시에 투표가 딱 끝나면서 이제 딱 이제 막 뭐야 출구조사가 나오잖아요. 나오지. 확 나오는데 국민의힘당 후보는 40.6%가 나와요. 저는 40.4%.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19.0%. 그러니까는 그 0.2% 차이로 내가 벌어지는데 확실히 들더라고요. 이거 뒤집을 수 있다. 그래요? 왜냐면 출구조사니까 5시까지잖아요. 네. 5시부터 6시까지 투표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다음에 부대중 투표가 빠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까지 얹게 되면 이기지 않겠냐. 그래서 6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4시까지 계속 한 표 차이, 10표 차이, 5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지켜봤는데 제가 40.3에서 40.6으로 올라가고 상대방이 40.6에서 40.3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19.1%가 되면서 제가 딱 이긴 표수가 214표 차이였거든요. 야. 저 같은 경우는 그 1% 지는 걸로 출구조사가요? 출구가? 네, 출구조사 1% 지는 걸로 나와서 난 만세를 눌렀죠. 그럼 왜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왜냐면 되게 여당은 출구조사가 조금 좋게 나와요. 물론 출구조사가 완전히 좋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사전 여론조사나 이런 게 항상 1% 2% 뒤지고 있었거든. 근데 출구조사도 한 1%면 이길 수 있다. 부재자 투표가 있고 이 사전 투표가 있고 출구조사까지는 내가 더 우월했네. 나 0.2%밖에 안 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난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어제 저희가 세개국 한계면인데 어려운 지역을 까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곤지암 같은 경우는 뭐 한때는 80% 가까이가 이 국민의힘 찍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한두 개 까는데 몇 표 안 지더라고요. 500표만 지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360표 졌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솔직히 좀 일찍 끝났어요 저는. 일찍 끝나가지고 12시 전에?
12시 한참 전에 한 10시 정도에 거기 표 까면서 나보다 국회의원 우리 6시간 더 먼저 듣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 쪽에 응원을 갔죠. 갑에 가가지고 같이 손도 들어주고 나중에 이제 12시 넘어서 확정되니까. 오히려 갑보다도 더 먼저 확정된 먼저 거예요? 확정됐잖아. 상대적으로 이제 갑 지역보다 을 지역이 더 민주당한테는 어려운 어려운 네, 지역이거든요.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저도 이제 뭐 친구들끼리라든지 우리 앞으로 뭐가 되면 뭐 하자라고 하면서 약속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네. 두 분 야인이셨을 때 우리 국회에 들어가면 뭐 하자라고 뭔가 이렇게 약속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다잡은 것들이 있으세요? 오손도손 뭐 손잡고 열심히 하자 이런 거 있었죠. 지금도 사실 각각에 한 번씩 만나서 오손도손하게 식사도 하고 뭐 자주는 못 만나요. 사실 나는 좀 한가한데 워낙 바빠야지. 네, 아니. 다 가시면 아니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게 좀 그게 안 한 돼가지고 2, 3년을 못했고 못했죠. 우리가 초선 때부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점심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근황도 얘기하고 네. 의견도 나누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최고위원이 되고 나니까 그 우리 오손도손 멤버들의 그 이야기가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얘기로 들을 수 있고 다른 어떤 의원들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은 쓴소리는 어쩌면 객관적이지 않을지도 않을 몰라.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전해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뭐 종성이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부분은 그날 자기는 빠졌잖아. 저번에 우리 식사할 때. 그날도 내가 그렇지. 안 좋아서. 수치가 올라가. 그래서 그날 대화가 더 수준이 높았잖아. 아니, 평균을 좀 역시 잡고 제가 있어. 빠져야. 여러분 똑똑한 놈이 좀 빠져야 나머지가 좀 훌륭하면서 얘기 나눌 수 있죠. 당연하죠. 연결되고. 그래서 서로의 존재, 그러니까 정치 정말 20대 총선부터 그 험지에서 서로가 역전의 신화를 두 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은 딱 한마디로 서로의 존재, 정치적인 동지로서 좀 규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최고님한테는 저희 센터장님이 정치적 동지로서 어떤 사람이에요? 딱 정의한다면. 사실 저는 그 정치에 대한 이렇게 이력이라든가 경험을 보게 되면 우리 센터장에 비해서는 많이 미약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도당이 아니라 우리 도의원도 하셨고 아버님 때부터 정치했던 그 집안과 내공이 있어서 그 정치를 바라보는 식견이라든가 정치적 판단력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는 회계사이긴 한데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잘 못해요.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정세적인 분석보다는 그냥 마음 하나로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데 임종성 우리 의원께서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박찬대는 내가 평생 같이 가고 싶은 동지야. 그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아니 근데 그 말을 해줬을 때 굉장한 저기가 되더라고요. 격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낮은 상태의 그 추론의 결과인데 우리 임종성 센터장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을 때는 주변에 함께 정치를 해오던 사람들도 많고 온갖 종류의 정치인들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모든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에 있는데 나랑은 꼭 같이 가고 싶은 정치적 동지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줘서 저는 그 마음을 받아줬고요. 그날부터 우리의 일일이 시작됐나? 1일입니다. 네, 여기서 입장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사실 농담이었지? 이 정치를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뜻이 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틀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거를 이제 내 주장대로 할 수 없겠지만은 본인이 들어보고선 이거는 일리가 있다 싶으면은 이 진정성 있게끔 함께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실 자기한테 득이안 되면은 머리 굴리고 뭐하고 이러면서 알았어 할게 같이 할게 이래놓고 뒤에서 이 빼고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손해가 될지언정 이거는 일리가 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나한테 보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재명 당대표 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함께 하자 했고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시장 되기 전부터 알다 보니까 그러한 이력이라든지 다양한 얘기를 해줬을 때 동참하겠다고 흔쾌히 해줬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 그치. 왜냐하면 리더를 선정했을 때는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또 자기 정치적 흠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함께 해줬을 때 아, 이 친구는 진짜 진정성이 있고 뭔가 함께 하겠다라면은 이 물불 안 가리고 뭐 제대로 열심히 뛰는 찬데 더운데 안 가리고. 찬데 더운데 안 가리고 그야말로 진짜 햇빛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정치권에 맞아, 많거든. 맞아, 그런데 맞아.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런 친구는 진짜 평생 같이 가도 괜찮겠다 싶고 또 이 친구 어려울 땐 뭐 내가 뭐 우산이 되어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땐 또 이 친구가 우산이 되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엄청난 멋있다. 화살인데요. 처음이다. 이렇게 조금 괜찮은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보네. 근데 이게 너무 길었어. 좀 한마디로. 그러면 박찬대에게 임종성이랑 임종성에게 박찬대랑 한마디로 해주세요. 진솔대다. 네. 진솔대다. 네. 같이 간다. 인상적이었어요. 멋있다. 인상적인 게 회계사 출신인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 회계사지만 나는 감정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논증해 주셨어요. 근데 아까 그 만덕선 우리 2016년 그때 이제 얘기했던 친구들 김병욱, 박찬대, 임종성 그리고 8달에서 우리 처음 만났던 김영진. 어기고. 근데 사실 제가 정치적으로 누구를 선택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노제를 참석하면서 그때 삶의 변화가 좀 생기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 전까지는 이제 회계사로서만 살았죠. 그런데 이제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고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회계법인의 1년 농사가 마무리되는 때인데 시청 앞에 가가지고 노제를 참석한 다음에 그때 받았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 내가 사업가로 가장으로 그냥 생활인으로만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정말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그 고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상당한 소극적인 또는 반간자적인 시민의 삶을 살다가 그때 이제 제가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사람이 되기 시작했네. 역시 정치 선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시민운동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술과 밥을 나누고 또 그분들을 후원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 사업을 하고 돈을 거보다 훨씬 재미있고 물론 이제 가치도 더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정치는 우리가 결코 우리의 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큰 결심을 가질 때 만났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함께 쭉 정치적인 여정을 같이 왔는데 지금 또 공교롭게 그 4명이 김영진, 박찬대, 임종성, 또 김병욱 이 4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그렇죠. 또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민주당 또 진전하는 민주당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한 사실은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정치적인 선택을 이재명 대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들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내가 용기를 더 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때 뛰어드는 데 이제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정적인 거는 우리 작년 여름에 했던 그 전당대회 때 제가 전국적 인지도라든가 그런 거 없이 전국 조직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계속 아슬아슬한 마지막 5등으로 6주를 버티다가 역사를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와서 그때 그냥 3등으로 도약을 하잖아요. 누가 가장 많이 애썼겠어요? 이야. 그때 이제 이 친구는 이재명.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재명 때문에 아무튼 그때 이제 우리 임종성 센터장 너무 애 많이 써주셨고 그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그때 경기도에서 그냥 만년 5등으로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있다가
그 3등으로 도약을 하게 되면서 그 3등을 유지하면서 최고위원을 경기도에서 거쳤잖아요. 2등을 했죠. 아. 누적으로 3등을 만들어준 거죠. 맞아, 누적으로 3등을 맞아, 만들어준 맞아, 거죠. 맞아.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민으로 각성할 때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수단을 받아들이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줬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총선 나갈 때 그 떨리고 두려울 때 같이 산을 올랐던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을 또 선택했고 또 전당대회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여기 오라고 그럴 때 뭐 당연히 여기는 내가 와야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 더민주 유튜브가 이게 좀 빨리 확장성 있게끔 퍼져나가야 되잖아. 네. 아직 미약하잖아. 네. 이 미약한 것 때문에 우리 박찬대 최고를 부른 거 아니에요. 불쏘시개다. 그렇죠. 내 친구는 불쏘시개다. 불쏘시개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참.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 창대하리라. 찬대가 아니라 찬대입니다, 여러분. 네. 아니 사실 최고위원이 이렇게 산에까지 올라오라 그러면 하겠어요? 누가 올라오겠어요? 여기 30분 이상 네,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이 아름다운 올라오셨어요. 자화장관 약간 쌀쌀하기도 해요. 이름 정했다. 만덕산. 그러네, 맞네요. 맞네요. 네, 만덕산 올라오겠네. 그러네. 그때 갔던 산이 맞아요? 맞다래야지. 뭐. 초막 하나 지으면 되겠네. 예, 이 좋은 분위기 잠깐만, 올라가서 해야지, 게임. 게임 전에 네. 감동적으로 너무 흘러가지고 어. 사실은 두 분 이 자리에 모시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두 분 다 지금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시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서로 친구가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 얼굴 보고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의원님이 지금 입이 살짝 터지셨으니까 카메라 이쪽. 카메라를 이쪽. 카메라 먹어야 되네. 카메라를 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친구한테 건네고 싶은 말. 예,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건데. 네, 임종성 센터장에게 자. 영상 편지. 큐. 임종성 센터장에게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임종성 의원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치를 두려운 가운데 선택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초선의원 당선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또 대선 캠프에서 전당대회에서 두렵지만 도전할 때 늘 함께 해줬던 친구였기 때문에 아마 나도 늘 우리 친구하고 어려움도 같이 겪고 비도 같이 맞고 기쁨과 영광도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들의 우정과 동지애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한테도 주어져 있는 역할 때문에 많이 고되고 자네도 이겨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 다 극복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한 모습 그리고 아픔도 함께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꼭 기대합니다. 우리가 벌써 만난 지가 지금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앞으로 10년이 더 지나가더라도 그의 우정과 동지애는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친구야. 파이팅! 사랑하는 친구 찬대야, 최고위원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냐. 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길을 걷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사실 검찰공화국, 검찰 권력에 있어 맞서 싸우기 쉽지 않을 텐데도 의지를 갖고 이 힘차게 싸우는 너의 모습이 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강인해 보인다. 네 덕분에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짝 더 움직일 수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더 단합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당원들이 함께 이 동력을 불어넣어주지 않나 생각된다. 앞으로도 그 길이 가시밭길이 될지언정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걷고 또 걷자. 그 길에 나도
함께 하련다. 친구야, 힘내라. 화이팅! 화이팅! 아, 좋다. 야, 너무 야,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아니, 좋았어요. 가라앉은 여기를 5분 남았어요? 네, 가라앉은 여기를 빨리 올려야겠습니다. 5분 남았대요. 부끄러운 관중도. 예, 당연하지 게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글거리는 거. 네, 저랑 구봉기 소장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요. 당연하지 아, 예. 게임. 그래서 자, 주문을 이렇게. 걸고 자, 우리 이제 멀리 있으니까 손 잡았다고 치고. 네. 자, 자, 아니, 잡았어요.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손을 왜 이렇게 따뜻하셔? 나도 따뜻한데. 나 이름만 찬데. 그래서 구봉기 너 나 좋아하지? 당연하지. 너 매일 내 꿈꾸지. 당연하지. 너 나 첫눈에 반했지? 당연하지. 내가 매일 네 생각하는 거 알고 있지? 아, 이렇게. 애정 표현만 해야 돼? 이렇게 마주보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눈을 못 쳐다보고 약간 손을 놓으면 돌리겠습니다. 지름길, 그리고 벌칙 얼굴 안 보고 하면 안 돼. 약간 돌리겠죠. 토끼머리티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끼머리티. 자, 자기부터 해 그냥. 자기부터 할게. 자, 자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작할까요? 야, 저기 앞에 보고 하는 거 여기. 서로 아직 마주보자. 먼저. 네. 네. 시작. 내가 너보다 잘생겼지? 당연하지. 거짓말인 거 알지? 당연하지. 야, 니 코 예쁘다. 당연하지. 너 얼굴 참 크다. 당연하지. 야, 너 오늘 밥 5그릇 먹었다며. 당연하지. 너 잘 이겨낼 수 있지? 당연하지. 이 최고위원으로서 너 제대로 못하는 거 알지? 당연하지. 너 분발해야 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야, 너 그런데 왜 날 짝사랑하냐? 당연하지. 너 어제 내 꿈 꿨지? 당연하지. 야, 네 꿈에 내가 나온 건 왜 나온 거야? 왜 나온 거야? 왜 나온 거야? 당첨. 하나만 쓰는 거야? 하나만? 아, 예. 당첨. 진 사람이 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부러 진 건 알지. 아, 너무 요걸 써야, 요걸 써야 시선 집중도 되고,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리네. 초대 손님으로 왔는데, 뭐 쓰실 거 서비스 있어요? 센터장이 이기면 되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아, 우리 친구 하나 그래. 먹고 힘내서 네. 더 열심히 촬영하라고 두 사람은 알아서 까먹어. 알겠습니다. 네, 알아서 먹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 사실은 굉장히 막 말랑말랑하고 공중을 막 걸어다니는 이런 분위기를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감동적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마지막 감동 이어가서 한 2, 3분 남은 것 같, 2, 3분 남았나요? 시간 써도 되나요? 네. 그 당원분들한테 내 친소라는 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래서 당원분, 그 센터장님이 박찬대를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친소. 그리고 그. 근데 아까 한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뭐지? 우리들의 관계만. 네, 관계만 있고 당원들한테 내 친구는 아. 이런 사람입니다. 당원분들 잘 부탁. 당원 편지로서 마지막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이 박찬대 최고위원은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소통 채널이 녹록지 않은데 우리 박찬대 최고한테 카톡이나 문자 보내시면은 가끔가다 씻기는 하시면은 그러나 어제 문자가 워낙 많이 오니까 사실은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보내주시면은 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경기도당 이 서비스 센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대한민국 반드시 박찬대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완벽하다. 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경기도당의 서비스 센터장 우리 임종성 의원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한 말씀 드린다면 보이지 않는 데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내는 문제 해결사 임종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화려한 것을 좇지 않고 또 정치인들이 약하기 쉬운 카메라 앞에 남들 앞에서만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늘 지고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 당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좀 겪고 있지만 꿋꿋하게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반드시 우리 당의 자산으로서 우리 당을 풍성하고 깊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임종성 센터장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임종성 의원의 동지애 그리고 우정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그거 더듬는 거 편집되죠? 자, 이제 마무리 시작할게요.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특히 청년 정치인들한테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치 선배님이시죠? 이러한 우정, 이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러한 자세로 함께할 수 있으면 되게 너무나 청년 정치 희망이 될 거예요. 이 두 분 존재 자체가 희망인 것 같아요. 이 영상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도 저렇게 되잖아. 멋있어. 진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처음 정치 시작했을 때 그분은 지금 정치를 안 하는데 저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저를 교회로 전도한 분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셔요. 저는 열심히 좀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치를 위한 정치 포럼을 저를 소개한 사람은 송영길 의원이신데 그분은 안 다니는데 저는 거기 지금 연구 모임의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치를 하지 않지만 정치 초기에 그런 분을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가 진짜 정치가 되는 거는 언제냐면 진짜 동지를 만났을 때 동지와 함께 할 때 정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우리 청년 우리 정치인들 또 정치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과 함께 고난도 이겨내고 비전도 나누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동지가 언젠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 그때를 위해 가지고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긴 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